날씨를 확인해 볼까요? 흐림, 맑음, 가끔 비, 평범하군요. 그렇다면 지구를 벗어나 태양계 다른 행성들의 날씨는 어떨까요? 화성은 지구처럼 사계절도 있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립니다. 화성에서는 가벼운 먼지바람이 아니라 행성을 뒤덮는 거대한 모래폭풍이 몰아칩니다. 수개월 동안 끝나지 않을 수도 있죠. 금성은 어떨까요? 지옥 같은 날씨입니다. 두꺼운 황산구름 속에서 끊임없이 번개가 치고 기온은 무려 섭씨 400도가 넘습니다. 우산은 필요 없지만 우주복이 필요하겠네요. 아니, 우주복을 입어도 버티기 힘들 겁니다. 그럼 거대한 목성은 어떨까요? 지구의 크기보다 거대한 태풍이 수백 년째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행성 자체가 지옥이죠. 오늘은 태양계 행성들의 황당하고도 미친 날씨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일교차를 자랑하는 행성, 수성입니다.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섭씨 600도나 되죠. 수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태양에 가까운 행성입니다. 그리고 대기가 거의 없습니다. 대기가 있어야 낮 동안에 받은 태양열이 대기 중에서 순환하면서 여러 지역으로 퍼질 수 있습니다. 또한 낮 동안 받은 열을 대기에 어느 정도 저장해 두었다가 밤이 되면 서서히 방출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그런데 수성에는 대기가 거의 없어서 열을 저장하거나 분산할 수 없으니 일교차가 엄청나게 큽니다. 게다가 수성은 자전 속도가 너무 느려서 한 번의 낮과 밤이 극도로 깁니다. 수성은 한 바퀴 자전하는데 약 58.6일이 걸리는데 태양을 중심으로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는 약 88일이어서 수성에서 볼 때 태양이 다시 같은 위치로 돌아오는 주기는 약 176일이 되는 특이한 현상이 있습니다. 태양과의 거리도 가깝고 낮과 밤도 극단적으로 길어서 낮에는 무려 섭씨 430도까지 상승합니다. 이 정도면 납까지 녹아버릴 정도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밤이 되면 갑자기 섭씨 영하 180도, 그야말로 극한의 온도 차이를 보여주는 행성이죠. 수성의 낮을 상상해 봅시다. 태양이 하늘에 떠 있는데 구름도 없고 공기도 없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이 그대로 지표면을 강타합니다. 이 행성 표면에 서 있다면 어떤 느낌일까요? 오븐을 최고 온도로 설정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주복도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수성의 하늘은 지구처럼 파란색이 아니라 낮에도 새까맣습니다. 대기가 없어서 빛이 산란되지 않기 때문이죠. 길고 긴 낮이 끝나고 이제 밤이 되어 해가 지는 순간 수성은 완전히 다른 행성이 됩니다. 순식간에 섭씨 영하 180도까지 떨어집니다. 뜨거웠던 표면이 단 몇 시간 만에 냉동실처럼 차가워지는 것이죠. 아니, 이 정도면 냉동실이라는 표현도 너무 약하네요. 여기서 궁금한 점, 날씨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대기의 변화에서 오는 건데 대기가 거의 없는 수성에도 날씨가 있을까요? 정답은 거의 없습니다. 비도 안 오고 바람도 안 불고 눈도 안 내리고 그냥 태양빛을 받으면 엄청 뜨거워지고 태양이 사라지면 엄청 추워지는 것뿐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뜨거운 행성이 어디인지 아시나요? 태양에서 가장 가까운 수성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정답은 금성입니다. 금성은 태양계에서 가장 뜨겁고 가장 기압이 높고 완전히 미친 날씨를 가진 행성입니다. 한마디로 우주의 지옥이라고 부를 수 있죠. 금성은 태양에서 두 번째로 가까운 행성입니다. 하지만 수성보다 더 뜨거운 이유는 바로 엄청난 대기 때문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거의 이산화탄소로 가득 차 있어서 온실 효과가 엄청나게 강력합니다. 지구에서도 온실 효과가 기온을 올리지만 금성은 이 효과가 너무 강해서 마치 거대한 압력솥 같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태양에서 받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계속 갇혀서 온도가 미친 듯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행성들은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큰데 금성은 낮이나 밤이나 온도가 거의 똑같습니다. 낮에도 섭씨 475도, 밤에도 475도, 오직 지옥의 열기만이 있을 뿐이죠.
금성의 표면 기압은 약 92기압으로 지구의 92배입니다. 금성의 대기는 약 96.5%가 이산화탄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지구보다 훨씬 두꺼운 대기층이 중력에 의해 압축되어 있어서 극도로 높은 기압을 형성하죠. 이런 높은 기압 때문에 금성 표면에서 일반적인 우주복이나 탐사 장비는 쉽게 찌그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소련에서 금성에 보낸 수많은 탐사선 중에 가장 오래 작동한 베네라 13호도 겨우 2시간밖에 버티질 못했습니다. 금성의 하늘은 지구와는 완전히 다른데요. 하늘에는 황산 구름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름에서는 황산비가 내립니다. 하지만 이 황산비는 지표면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중간에 증발해버립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약 섭씨 475도로 황산의 끓는 점인 섭씨 337도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황산비가 지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고도 30km 이하에서 완전히 증발합니다. 비가 내리긴 하지만 땅에 닿기도 전에 다 사라져버리는 것이죠. 증발한 황산은 다시 대기 상층부로 올라가 구름을 형성하며 순환하게 됩니다. 자, 이제 바람 이야기도 해볼까요? 금성 지표면 근처에서는 시속 3에서 5km 정도의 바람이 부는데요. 지구상에서 이 정도 바람은 나뭇잎이 살짝 흔들리는 정도의 산들바람일 뿐이죠. 하지만 금성에서는 92기압이라는 엄청 높은 기압 때문에 시속 5km의 바람도 지구에서의 강풍과 비슷한 효과를 냅니다. 지구에서 시속 200km로 부는 태풍과 비슷한 힘으로 작용하죠. 2003년에 대한민국을 강타한 초강력 태풍 매미의 최대 풍속이 시속 216km였는데 이런 바람이 불면 사람이 걷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고 가로수가 쓰러지고 지붕이 뜯겨나갑니다. 금성에서는 이 정도 힘을 가진 바람이 수시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금성 상공 30km로 올라가면 시속 50에서 100km의 바람이 불고 상공 50km 이상 올라가면 시속 360km 이상의 미친 바람이 붑니다. 태양계에서 지구 다음으로 사람이 거주할 수 있을 것 같은 행성, 바로 화성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류가 화성에 이주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 언제쯤 가능할까요? 화성은 지구처럼 사계절도 있고 바람도 불고 눈도 내립니다. 하지만 지구와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혹독한 환경이죠. 화성의 온도는 겨울이면 섭씨 영하 100도 아래로 내려가고 공기는 거의 없어서 숨도 못 쉬고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태풍보다 더 거대한 모래 폭풍이 행성을 덮칩니다. 화성의 날씨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화성의 평균 기온부터 볼까요? 화성은 지구보다 태양으로부터 훨씬 멀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섭씨 영하 60도입니다. 중위도 지역 기준으로 낮에는 섭씨 0도 근처까지 올라가기도 합니다. 적도 지역에서는 섭씨 20도까지 올라가는 날도 있죠. 생각보다 따뜻한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밤이 되면 섭씨 영하 100도 이하까지 뚝 떨어집니다. 즉, 낮에는 늦가을 날씨인데 밤에는 남극보다 더 추운 환경이 되는 것이죠. 화성의 대기는 지구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즉, 거의 공기가 없는 것입니다. 그나마 희박하게 존재하는 대기에서 주성분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대기가 이렇게 희박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일단 숨을 쉴 수가 없죠. 우주복 없이는 몇 초 만에 질식사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기가 온도를 잡아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낮에는 태양열을 받으면 빠르게 따뜻해졌다가 밤이 되면 급속도로 얼어버립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화성도 지구처럼 사계절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구에 사계절이 존재하는 이유는 지구의 자전축이 공전궤도에 대해 약 23.5도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 때문에 태양광이 지역별로 다르게 도달하면서 계절 변화가 생깁니다. 화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25.2도로 지구와 비슷한 기울기를 가지고 있어서 화성에도 사계절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공전주기가 687일로 지구보다 2배 가까이 길기 때문에 화성의 계절은 지구보다 약 2배 길게 지속됩니다. 화성은 대기가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모래폭풍이 발생합니다. 지구에서도 태풍이나 허리케인이 발생하지만 화성의 모래폭풍은 스케일이 다릅니다. 행성 전체를 뒤덮을 정도로 거대하거든요.
이 폭풍은 한 번 시작되면 몇 달 동안 멈추지 않습니다. 먼지 폭풍의 풍속은 시속 160km로 지구의 태풍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영화 마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탐사선을 기울어지게 할 정도로 강하지는 않습니다. 화성의 대기압은 지구의 1%밖에 안 돼서 이렇게 빠른 속도의 바람도 약한 산들바람의 영향밖에 되지 않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바람이 아니라 먼지입니다. 화성의 먼지는 아주 작아서 공기 중에 오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먼지 폭풍이 시작되면 몇 달 동안 지속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에 오퍼튜니티 화성 탐사 로버는 전 행성적 먼지 폭풍에 갇혀서 태양광을 받지 못하고 방전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제 가장 흥미로운 것입니다. 화성에서 내리는 눈을 볼까요? 화성에서는 지구처럼 물로 이루어진 눈은 거의 내리지 않지만 이산화탄소 눈이 내립니다. 화성의 극지방, 특히 남극에서는 겨울철 온도가 섭씨 영하 125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이 온도에서는 이산화탄소가 얼어버립니다. 즉, 드라이아이스 눈이 내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사의 탐사선이 극지방에서 이산화탄소 눈이 내리는 것을 직접 감지하기도 했죠. 그렇다면 화성에서 눈 내리는 장면은 어떻게 보일까요? 화성의 대기는 너무 희박해서 우리가 아는 폭설의 모습은 아닙니다. 얇고 가벼운 입자들이 천천히 떨어지는 모습이죠. 2008년에 나사의 피닉스 탐사선이 하늘에서 내리는 눈 입자를 직접 관측한 바 있습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큰 행성, 목성입니다. 목성에서는 시속 300km 이상의 폭풍이 끊임없이 불고 있고 목성의 번개가 가진 에너지는 지구의 번개보다 최대 100배나 강력하고 초대형 허리케인이 몇백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계속 돌고 있습니다. 목성부터 토성, 천왕성, 해왕성은 지금까지 본 행성들과는 다르게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들입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땅 같은 것은 없고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진 끝없이 펼쳐진 두꺼운 대기만 존재하죠. 만약 우리가 목성에 착륙하려고 한다면 그냥 끝없이 하강하다가 압력 때문에 찌부러지고 사라질 겁니다. 그럼 목성의 날씨는 어떨까요? 엄청나게 강력한 폭풍과 바람이 목성 전체를 휘몰아칩니다. 목성을 보면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 있죠? 바로 이 거대한 붉은 소용돌이입니다. 이 소용돌이는 목성의 초대형 폭풍, 대적점입니다. 이 폭풍은 지구의 직경보다 크고 무려 350년 이상 계속 돌고 있는 초대형 허리케인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강한 허리케인의 풍속은 약 시속 300km 정도 되는데요. 목성의 대적점은 평균 풍속이 시속 600km나 됩니다. 이런 미친 폭풍이 대적점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행성 전체적으로 강한 폭풍과 난기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성에는 엄청난 폭풍뿐만 아니라 무지막지한 번개도 있습니다. 목성의 번개는 지구의 번개보다 100배나 강력하고 심지어 크기도 지구의 번개보다 10배 이상 더 큽니다. 관측 결과 목성의 번개는 주로 극지방에서 더 활발하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2020년에 주노 탐사선이 얕은 번개라는 새로운 형태의 번개도 발견했는데요. 이것은 지구의 번개와 달리 아주 높은 대기권에서 발생하는 특이한 번개입니다. 목성의 대기에서 강한 대류가 발생하면서 물얼음, 수증기, 암모니아가 상승하고 높은 대기권에서 암모니아와 물이 섞인 얼음 결정이 충돌하면서 정전기가 발생하고 이것이 번개를 만든다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번개는 물구름에서 발생하지만 목성의 번개는 암모니아와 물이 혼합된 폭풍 속에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얕은 번개가 발생하는 과정에서 머쉬볼이라 불리는 암모니아 물 혼합물 덩어리가 생성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우박처럼 보이는 얼음 덩어리로 목성의 대기에서 비처럼 떨어지면서 번개를 발생시킵니다. 즉, 번개와 함께 독특한 형태의 비가 내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워 보이는 행성, 토성입니다. 반짝이는 거대한 고리를 가지고 있죠. 이 아름다운 모습 속에는 태양계에서 가장 신비롭고 기묘한 날씨가 숨어 있습니다. 육각형 모양의 거대한 태풍, 시속 1800km의 초강력 폭풍, 거대한 번개와 메탄 비. 토성의 날씨는 어떤 모습일까요?
토성은 목성과 마찬가지로 가스로 이루어진 행성입니다. 즉 지구처럼 딱딱한 땅이 없죠. 거의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착륙하려고 하면 그냥 끝없이 가스층 속으로 빠져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가스층이 만들어내는 날씨가 정말 미친 수준입니다. 지구에서 가장 빠른 풍속의 토네이도가 시속 500km 가까이 기록된 적이 있는데요. 토성에서는 바람 속도가 무려 시속 1800km. 지구의 토네이도는 귀여워 보일 정도네요. 무엇보다 토성에는 정말 신비한 현상이 있는데요. 바로 육각형 태풍입니다. 보통 태풍은 둥글게 소용돌이 치는데 토성의 북극에는 완벽한 육각형 모양의 거대한 폭풍이 존재합니다. 그 크기는 지구 지름의 2배가 넘죠. 과학자들도 아직 이 폭풍의 정확한 원인을 모릅니다. 자연적으로 이렇게 정교한 육각형 구조가 만들어지는 건 엄청난 미스터리죠. 자, 그런데 토성에는 엄청난 바람과 폭풍만 있는 게 아닙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강력한 번개도 존재합니다. 지구의 벼락보다 1만 배나 강력한 번개가 터집니다. 토성의 번개 폭풍은 몇 주 동안 지속되기도 하고 한 번 번개가 치면 수천 킬로미터까지 빛이 퍼질 정도로 강력합니다. 토성에서는 비도 내리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데요. 지구에서는 물이 증발해서 구름이 되고 다시 비가 내리죠. 그런데 토성에서는 물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비가 내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토성의 대기는 대부분 수소와 헬륨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메탄도 있습니다. 토성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번개가 메탄 분자를 때리면 탄소 원자들이 분리됩니다. 그리고 이 탄소들이 뭉쳐서 작은 흑연 조각들을 형성하죠. 이제 흑연 조각들이 토성의 대기 속을 타고 내려갑니다. 깊이 내려갈수록 엄청난 압력과 온도로 인해 흑연 조각들이 점점 다이아몬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즉 토성에서는 다이아몬드 크기의 알갱이들이 비처럼 내리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 비가 매년 약 1000톤이나 생성될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현상은 토성뿐만 아니라 목성, 천왕성, 해왕성에서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천왕성과 해왕성 내부에서는 더 큰 다이아몬드들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태양계에서 가장 특이한 계절을 가진 곳, 천왕성입니다. 행성이 옆으로 누워서 공전하고 하루는 17시간인데 한 계절이 42년인 곳, 초고속 바람이 불고 초거대 얼음 폭풍과 다이아몬드 비가 내리는 곳입니다. 보통 행성들은 적당히 기울어져서 자전하는데 천왕성은 아예 옆으로 누워 있습니다.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는 23.5도, 반면 천왕성의 자전축 기울기는 98도로 이건 그냥 누워서 굴러다니는 수준이죠. 천왕성의 공전 주기는 84년, 즉 태양 주위를 한 바퀴 도는데 84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계절이 바뀌는데 무려 42년이 걸립니다. 한쪽 반구는 42년 동안 태양만 보고 반대쪽 반구는 42년 동안 완전한 어둠 속에 있죠. 이제 천왕성의 날씨를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천왕성에서는 시속 900km의 초강력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정도 바람이면 지구에서는 건물도 다 날아가고 바닷물까지 증발해버릴 수준이죠. 천왕성의 기온은 평균 섭씨 영하 224도, 태양계에서 가장 추운 행성입니다. 이런 얼음 행성에서도 거대한 태풍과 폭풍이 발생합니다. 이 폭풍들은 크기가 지구만큼 거대하고 몇 달 동안 유지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엄청난 얼음 먼지와 메탄을 뿜어내면서 행성을 휘감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의 대기에 가득한 메탄이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엄청난 압력과 온도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메탄 분자가 부서지면서 탄소 원자가 따로 분리되고 이 탄소들이 모이면 흑연이 되고 이어서 다이아몬드로 변신합니다. 천왕성도 다른 가스 행성들과 마찬가지로 다이아몬드들이 쏟아지는 폭풍이 생기는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다이아몬드들이 단순한 먼지 수준이 아니라 수십 센티미터 크기까지 커질 수 있다고 추정합니다. 큰 것은 볼링공 크기만한 다이아몬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태양계에서 가장 바깥쪽에 위치한 행성, 해왕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바람이 불고 초대형 폭풍과 거대한 소용돌이가 있고 강력한 번개가 치는 곳입니다. 해왕성은 태양에서 무려 45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이 해왕성까지 도달하는 데만 4시간 반이 걸리죠. 그래서 해왕성의 평균 온도는 섭씨 영하 214도, 태양계에서 두 번째로 추운 행성입니다. 태양계에서 가장 빠른 초강력 바람이 불고 있는데 바람 속도는 시속 2,400km나 됩니다. 아까 목성에서 봤던 대적점이 엄청난 폭풍이라는 것 알고 계시죠? 그런데 해왕성에도 그에 맞먹는 거대한 폭풍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흑점이라고 하는데 거의 지구만한 크기의 거대한 소용돌이 폭풍이죠. 목성의 대적점은 최소 350년 이상 유지되었는데 해왕성의 대흑점은 몇 년 만에 사라졌다가 다른 위치에서 다시 나타나곤 합니다. 즉 해왕성의 날씨는 그만큼 예측 불가능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해왕성에서는 엄청난 번개도 발생합니다. 해왕성의 번개는 지구 번개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수백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가는 초대형 번개입니다. 이 번개는 보통 해왕성의 폭풍 속에서 발생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왕성에는 다이아몬드 비가 내린다는 사실, 이제는 알고 계시죠? 태양계에서 가장 차가운 행성? 아니, 그런데 명왕성은 행성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명왕성은 2006년 이후로 공식적인 행성이 아닌 외행성으로 분류되었죠. 하지만 명왕성을 안 보면 섭섭하죠. 태양계에서 가장 극한의 추위를 겪는 곳, 하늘에서 내리는 얼음질소 눈, 극도로 희박한 대기를 가진 곳입니다. 명왕성은 태양에서 평균적으로 무려 59억 킬로미터나 떨어져 있습니다. 태양빛이 도착하는 데만 5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죠. 그래서 명왕성의 기온은 평균 섭씨 영하 230도입니다. 명왕성은 공전 궤도가 20률이 너무나 커서 태양과 가까워질 때는 44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접근하고 멀어질 때는 74억 킬로미터 거리까지 떨어집니다. 명왕성에도 대기가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주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대기입니다. 명왕성의 대기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태양과 가까워지면 표면의 얼음이 기체로 변하면서 대기가 생기고 멀어지면 대기가 다시 얼어붙으면서 지표면에 내려앉아 사라집니다. 즉 여름에는 대기가 살짝 있지만 겨울에는 그냥 없어지는 것이죠. 명왕성에서 한 해는 몇 년일까요? 248년입니다. 그럼 계절은 어떨까요? 여름이 오면 지구 기준으로 62년 동안 여름, 겨울이 오면 62년 동안 겨울입니다. 명왕성에서는 눈도 내리는데요. 그런데 명왕성에서는 지구처럼 물얼음으로 된 눈이 아니라 얼음 질소 눈이 내립니다. 그리고 지표면에는 메탄 얼음과 질소 얼음이 덮여 있어서 곳곳에 얼음 산맥이 존재합니다. 고도 3,500m까지 솟아있는 이런 높은 산맥은 주로 물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명왕성 표면에는 질소, 메탄, 일산화탄소 같은 물질도 얼음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것들은 너무 부드러워서 높은 산맥을 형성하기 어렵습니다. 물 얼음은 낮은 온도에서 단단한 암석처럼 작용할 수 있어서 높고 거대한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태양계 곳곳에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할 놀라운 기상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태양계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놀라운 기후를 가진 곳은 바로 우리를 품은 이 지구가 아닐까요? 우리가 사는 이 행성의 날씨야말로 가장 기적적이고 가장 특별한 기후를 가진 곳이라 생각합니다.